나는 조림 인간입니다. 이건 한국인의 입맛 아이가. 응? 엄마 어디 갔어요?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엄마. 일로 와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오랜만에 집밥 이선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을 때에도 저희 남편과 아이가 손쉽게 먹을 수 있어서 저희 집에서 놔두면 가장 많이 없어지는 요리 중에서 하나가 참치인데, 참치로 굉장히 간단하게 20분이라고 하면 좀 많게 느껴지니까 19분 안에 할 수 있는 참치 요리, 한식과 양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식은 거의 대부분 저희 남편이 좋아하고, 그리고 양식은 아이들이나 제가 좋아하죠. 그래서 한식은 사실 약간 생선 조림 느낌이 나는 참치 무조림 찌개, 양식은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파스타, 약간 알리오 올리오 느낌이 나는데 참치가 곁들여진 참치 파스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리는 이 참치로 할 건데, 스페인에서 온 칼보 참치, 진짜 프리미엄 스페인 레알 참치라고 합니다. 칼보. 올리브오일 참치는 100%산 스페인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있고, 올리브 오일, 소금, 참치, 딱 이 세 가지 원재료만 쓰고 있어서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유 참치는 100% 유럽산 해바라기 유를 쓰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믿을 수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요리에는 뭐 어떤 요리에 좀 어울릴까요? 사실은 저는 그냥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했던 그 하몬 크래커에다가 마요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 참치 얹어서 먹었을 때 제일 맛있었어요. 얘가 살짝 짭짤해서 맥주 안주로도 너무 괜찮고, 이 해바라기 유에는 더 깔끔한 음식들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재료를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선 조림을 할 때 쓰는 재료, 자, 무, 양파, 그리고 마지막에 홍고추, 청고추. 국물의 베이스는 육수링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시 국물팩으로 국물을 낸 다음에 된장을 한두 스푼 섞어준 다음에 끓이다가 얘네를 넣고 그 다음에 참치를 넣으면 끝. 너무 쉽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나는 탕처럼 먹고 싶어. 그러면 물을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저는 조금 조림 형태로 지금, 나는 조림 인간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갈색 이런 색깔이 살짝 나와요. 다시를 너무 오랫동안 넣어주면 또 약간 비리거나 이렇게 질긴 점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주고, 겉에 불순물을 살짝 걷어주고. 근데 이것도 사실 정성으로 걷어주는 거긴 하지, 뭐 바쁘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제가 봤을 때 무는 지금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다 넣지는 않겠습니다. 무는 약간 깍둑썰기라고 하나요? 너무 또 두껍게 하면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너무 얇게 하면 그 보송보송 촉촉하면서 맛있는 그게 또 덜하기 때문에, 저는 한 손가락 정도의 굵기,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끓었을 때쯤에 한 티스푼, 한 스푼 정도. 저는 무조림이라고 해서 약간 고추장이나 빨간 베이스일 줄 알았는데 된장이어서 신기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조림 같은 거에 된장을 넣고, 멸치 액젓,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간을 좀 보고 참치를 넣겠습니다. 자, 이게 이지 플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캔이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딸 수 있게, 옛날에 참치캔에 따다가 비워보신 분들 많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한 두세 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좀 끓이고 아직 무가 안 익었기 때문에 조금 끓인 다음에 조금 더 엑스트라 참치와 홍고추랑 이걸 넣겠어. 벌써 맛있네. 근데 저거는 그러면 얼마나 끓여야 돼요? 이거를 중약불에 해놓고선 무가 눌러보면 알아요. 한 5분이 지나면 한번 젓가락으로 쿡 쑤셔보시길 바랍니다. 쑤셔보시면 알 거예요. 무가 거의 다 익었네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동안 저희는 파스타로 돌아왔습니다. 와. 재료는 엔젤 헤어 파스타로 선택한 이유는 내가 파스타를 먹을 때 참치가 이 사이사이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얇은 면으로 했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소면 느낌이 나요. 이렇게. 요게 약간 작은 1인분 느낌이죠. 1인분 너무 작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또 익으면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한 몇 덩이를 해볼까요? 준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3덩이를 해볼까요? 이거는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여기에 언제나 파스타 면은 여기에 써 있어요. 조리 시간이 늘 써 있어요. 타임 3minut이라고 돼 있지만 이탈리안 3minut은 꼭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해야 돼요. 얘네들은 약간 따갈따갈을 생각해요. 그 나폴리 마피아님이 얘기했던. 근데 진짜 알단테는 한국 사람들이 사실 약간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수를 할 때 소금을 약간 넣어줘야 돼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소금이랑 같이 면수에다가 넣어줍니다. 저는 참치에 어울리는 야채가 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참치의 본연의 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빨리 배가 부르게 하면서 다이어트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양배추가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참치는 그래도 아삭아삭하진 않잖아요.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양배추를 얇게 이렇게 채를 썰어 놓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페퍼론치노 아니면 크러쉬드 레드페퍼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거를 올리브오일을 마늘과 볶을 때 쓰시면 매콤한 맛을 내실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벌써 3분이 넘었어. 저번에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오뎅탕 같이 끓여 먹었던 냄비. 이런 게 2개가 있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는 파스타 이걸로 온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쓰기가 좋아서 오뎅 그걸로 하나 더 샀어요. 파스타가 어느 정도 익은 게 제일 나을까라고 하면 살짝 드셔보시면 돼요. 지금이야! 올리브 오일에다가 저희가 면수에다가 살짝 해서 다시 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었을 때 아주 약간 따글할 때가 제일 안 퍼지고 맛있어요. 흐르지 않게. 마늘을 요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향을 많이 내시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진 마늘이랑 이 마늘을 그냥 같이 써서 이렇게 볶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사실 마늘과 소금 향으로 소스를 해주는 게 다예요.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서는 면을 넣으면 끝입니다. 이거는 올리브유 참치인데 올리브 향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고 짭짤하고 올리브 향이 아주 풍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치를 쓰실 때 기름을 따라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올리브유이기 때문에 그냥 이 채로 파스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치가 짭짤하기 때문에 소금 간을 조금 덜 해주셔도 됩니다. 올리브유를 같이 넣어줄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이네. 우선 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크러쉬드 레드페퍼나 페퍼론치노를 살짝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익혀놓은 면을 이걸 까먹었잖아. 양배추를. 근데 사실 양배추는 제가 그냥 건강을 위해서 넣자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양배추를 나중에 넣어주는 이유는 약간 너무 먼저 넣어버리면 양배추의 아삭한 맛이 너무 죽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면수를 살짝 넣어주면 돼요. 간단스 간단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자, 이거는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야겠죠? 준우야, 이거 먹어봐. 얘를 맛을 볼까요? 좋아요. 무조림 전에 얘를 먹는 게 낫겠죠?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양배추를 많이 넣고 면을 적게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참치를 많이 넣고. 양배추랑 조화는 어때요? 너무 잘 맞죠? 왜냐면 양배추를 제가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서 볶았잖아요. 그러니까 양배추가 아삭아삭하면서 참치는 보드라우면서 그리고 크러쉬드 레드페퍼가 살짝의 매콤함이 있으면서 그 마늘 향이 나면서 만약 이거 밖에서 사 먹는다고 하면 얼마까지 내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만들었나요? 제가 만들었나요? 칼보가 들어갔나요? 그러면 38,000원? 진짜 프리미엄이다. 너무 비싸게 불렀나? 여러분께 그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이야 어땠어? 좀 별로였어? 엄마 맛있었는데. 아니 야채가 있어가지고 양배추 봤다. 양배추. 응? 엄마 어디 갔어요?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엄마. 일로 와요. 일로 와요. 그럼 이제 무조림을 플레이팅을. 처음에 간 보고 다시 안 보신 거죠? 네. 조금 짜든 안 짜든 어떻게 해도 다 먹을 수가 있기는 해요. 조금 짜면 밥 더 먹으면 되고 뭐 이런 느낌이라 밥 반찬들이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하셔도 돼서 나 진짜 요알못이야 하시는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대파 까먹고 안 넣었잖아요. 근데 대파 안 넣으셔도 되고 사실은 대파 넣어야 되거든요. 대파 안 넣어도 되고 오늘 양파 다 떨어졌네요. 양파 안 넣어도 되고 웬만하면 무는 넣으시는 게 시원합니다. 이건 한국인의 입맛 아이가. 이거는 그날 끓였을 때보다 다음날 끓여 먹으면 더 맛있고. 뭔지 아시죠? 약간 참치랑 같이 드셔도 되세요. 약간 진짜 생선 넣은 거. 진짜?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꽁치조림에 뼈 없는 꽁치조림. 근데 막 국물 맛이 일단 좀 깔끔하고 응. 그리고 그 된장 베이스 맛도 느껴지는데 고춧가루 그 매콤한 맛까지 같이 때리니까 너무 맛있어요. 무조림, 꽁치조림, 된장찌개 그 어느 중간. 저 양식도 있는데 양식. 다들 양식은 잊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늘이랑 한번 잡숴봐. 나 지금 약간 준우가 그 엄마 양배추 빼고 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쵸? 응. 칼칼한 게 맛있대요. 이게 더 맛있어요. 그래. 난 이게 말라서 지금 나 너무 속상해 근데. 이거 그 양배추가 튀긴 거 같은데 양배추 킥인데 이준우가 엄마 양배추 뺏어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식감에서 딱 양배추가 차지하는 게 큰데. 양배추 튀긴데? 응. 오늘은 참치로
할 수 있는 한식과 양식을 해봤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갑자기 식사하고 난 뒤 표정.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도 이 더운 여름에 맛있게 참치와 한식, 양식 해 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